여러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나요? 지금 이 가격에서 매수해도 안전한가? 이 가격대에 큰 손들이 얼마나 있는가? 손절은 어디에 걸어야 하는가?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가격만 봅니다. 캔들만 봅니다. 지표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프로들은 다른 걸 봅니다. 바로 거래량이 쌓인 가격대죠.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월가 기관 투자자들이 수십억을 걸고 쓰는 기법, 그리고 이건 피벗 분석을 결합한 완전체 시스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시장에 숨겨진 지지 저항선을 읽는 법과 이 모든 걸 통합하여 개발한 보조지표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같은 10만 달러 비트코인이라도 어떤 가격대는 강하고 어떤 가격대는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처음 트레이딩을 시작했을 때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분명 같은 가격인데 어떤 날은 딱 지켜지고 어떤 날은 너무 쉽게 뚫려요. 그때 한 선배가 제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후배야, 가격만 보지마. 거래량을 봐. 그날 저녁 제가 처음 배운 게 바로 볼륨 프로파일입니다. 볼륨 프로파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는 일반 차트는 이렇게 시간축으로 거래량을 보잖아요. 오늘 거래량이 많네, 어제보다 적네, 이런 식으로요. 볼륨 프로파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가격을 축으로 거래량을 봅니다. 이 가격에서 얼마나 거래가 됐나, 큰손들이 어디에 돈을 쌓아놓고 있는가. 보세요, 이 이상한 막대들, 이 오른쪽에 튀어나온 것들이요. 이 빨간색 긴 막대는 이 가격대의 총 거래량이에요. 막대가 이렇게 길게 튀어나온 구간은 거래가 많았던 곳이고, 이렇게 막대가 짧은 구간은 거래가 적었던 가격대예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실제 겪은 일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2024년 3월이었어요. 비트코인이 25,000달러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숏해야지 하고 25,000달러에 숏을 쳤어요. 이유는 차트가 약해 보였어요. 캔들도 이렇게 힘이 없고 RSI도 과매수인 상황이었고, 그런데 제 시드는 30분 만에 26,000달러를 돌파하며 제 시드가 마이너스 15%를 손실봤어요. 그날 밤 볼륨 파일을 열어봤더니 이 25,000달러에 엄청난 거래량이 쌓여 있어요. 즉, 큰손들이 여기서 대량 매수를 했던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거대한 벽을 상대로 싸웠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느냐? 트레이딩 뷰에 지표 검색에 볼륨 프로파일을 하셔도 되지만, 이 트레이딩 뷰 왼쪽 란에 픽스트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 이걸로 쓰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뭘 봐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가장 긴 막대, 이렇게 흰 선으로 표기된 거 보이시죠? 이 가격대가 POC라고 합니다. 이 가격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왜 여기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났을까요? 큰 손들이 여기서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즉, 기관들이나 헤지펀드들이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여기서 많은 금액을 매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가격을 지킬 겁니다. 이렇게. 왜냐면 그들의 평단가니까요. 그래서 POC는 엄청난 지지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어떻게 쓰냐? 제가 지난 11월에 실제로 했던 거래를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이 98,000달러에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었어요. 다들 패닉인 상황이었죠. 여기서 더 빠진다, 뭐 95,000 간다, 8만 간다. 근데 저는 여기서 POC를 봤어요. POC가 정확히 95,700달러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 피레침이 보이시죠? 이걸 보고 아, 큰손들이 거래하다가 빠졌고 하락 압력이 매우 강하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숏을 쳐서 이 91,000쯤에 익절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10% 수익, 11,000불 가량을 수익을 봤었습니다. 이건 이 POC 하나만 믿고 간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이 노란 선에서 익절을 했어요. 이 구간이 어디냐면 밸류 에이리어 로우라고 합니다. 윗구간은 하이이고요. POC 아래 위로 전체 거래량의 70%가 모인 구간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가격이 VAH를 위로 돌파하면 강한 상승 추세, 아래로 돌파하면 강한 하락 추세입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익절을 했어요. 이것까지 봤으면 더 크게 먹을 수 있어서 아쉬웠지만 원칙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VA 안에서 움직이면 횡보장이에요. 이렇게 보통 가격은 이 VA 안에서 70%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가격이 VA 밖으로 나간다면 이렇게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로우 볼륨 노드입니다. LVN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막대가 거의 없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거래가 거의 없었던 구간이니까 지지도 없고 저항도 없어요. 여기서 들어가면 급등 급락이 쉽게 일어납니다. 제가 2024년 8월에 이걸로 한 방 먹었습니다. 이 구간 66,700달러에서 롱을 쳤는데 이 구간이 이 매물이 없는 LBN 구간이었던 거예요. 매매하자마자 1시간 만에 이렇게 63,000달러로 급락하면서 큰 손실을 봤어요. 지지선이 없으니까 그냥 추락을 한 거죠. 그 이후로는 LBN 구간에서는 절대 진입 안 합니다. 저는 이 구간을 피하는 게 POC랑 VAH, VAL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핵심 한번 정리 드릴게요. POC는 큰 손들이 쌓인 곳, 강한 지지 저항을 의미합니다. 이 VH랑 VAL의 사이는 정상 범위, 여기 밖으로 이렇게 벗어난다면 추세 전환 가능성이 매우 큰 곳이고 크게 이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LVN, 이 구간들은 비어있는 곳, 위험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언제 진입할지 솔직히 또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핵심 기법은 피벗 포인트입니다. 피벗이라는 게 뭐냐면요, 피벗 하이는 양옆보다 높은 고점, 피벗 로우는 양옆보다 낮은 저점. 왜 이게 중요하냐, 여기가 시장을 바꾼 곳이거든요. 상단 피벗은 여기서 매도세가 강했다는 거고 하단 피벗은 여기서 매수세가 강했다는 의미예요. 트레이딩 뷰에서 찾는 법은 지표 검색에 피벗 포인트 하이 로우를 검색하고 디릭 69를 클릭, 그리고 설정으로 가셔서 레프트를 10, 라이트도 10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에 이렇게 피벗들이 표기가 돼요. 자, 이제 실전 활용법.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략은 브레이크 아웃이에요. 작년 12월에 실제로 했던 거래를 얘기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이 13,000달러의 이 하단 피벗이 형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건, 아, 여기는 강한 지지 구간이구나. 그런데 다음날 오후에 이 13,000 하단 피벗이 뚫려서 봉이 마감됐어요. 저는 이 순간에 숏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지지선이 뚫렸으니까 이제 그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결과를 볼게요. 2% 변동폭에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레버리지 34배, 72.38%, 14만 불 가량의 수익을 봤었습니다. 이 캔들이 변동폭 2%로 엄청 큰 캔들이에요. 물론 더 봤으면 더 크게 먹을 수 있었지만 원칙을 고수하는 게 늘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어서 더 안전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리테스트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진짜 꿀팁은 이렇게 피벗이 두 개가 겹친 구간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이 같은 구간에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강한 저항의 피벗이 이렇게 뚫리고 나서 지지를 받는 게 리테스트라고 합니다. 반대로 지지가 뚫려서 저항받으면 그것도 리테스트죠. 여기서는 저항이 뚫리고 지지받는 상황, 이렇게 두 개가 겹치는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올 때는 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두 개가 아니고 돌파 후 리테스트는 가끔 속임수가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잠깐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다는 건 그만큼 강한 저항선이 뚫렸고 그 저항선이 다시 지지 역할이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하면 좋은 게 있어요. 피벗이 형성이 될 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지입니다. 거래량이 이 구간은 엄청 많지만 이 구간은 없어서 좀 아쉽죠. 이 구간까지 이렇게 다 차 있었으면 좋았죠. 그만큼 강한 지지 저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한 구간이 압도적으로 많기에 우리는 좋은 기대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구간의 피벗 상단과 거래량까지 체크가 된 상황, 이것까지 확인되고 이 지지 구간에서 롱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두 개도 아니고 거래량 또한 나오지도 않는다면 이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피벗의 리테스트 횟수예요. 이 구간에서 리테스트가 몇 번 됐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에요. 엄청 많이 된 거죠. 이 짧은 기간에. 피벗은 리테스트가 많을수록 더 강한 피벗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오래된 피벗일수록 유의미합니다. 이 구간을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피벗이에요. 한 3일 정도 된 거거든요. 이거를 선을 이어서 보니까 이 구간에서 강한 지지가 나왔죠. 이렇게 오래된 피벗일수록 중요합니다. 한 달 전 피벗이 어제 피벗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오래된 피벗에서 꼬리 반전 패턴이란 게 있어요. 지금 이 상황처럼 꼬리는 내려서 피벗의 유동성을 찍었는데 복 마감은 상방에서 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매도세가 피벗까지 밀어붙였지만 매수세가 더 강해서 다시 밀어낸 거예요. 이건 강한 롱신호입니다. 저는 이 피벗의 이 종류들로 많은 승률을 챙겼었어요. 작년에 23번 거래에서 18번 정도 성공했고 손익비 또한 1대 1.5로 모두 다 익절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오래된 피벗이 유의미한 작용을 하는 게 보이죠. 보시면은 이 첫 번째 구간에서도 꼬리 반전 패턴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서는 약간 복마감했다고 볼 수 있지만 강한 이탈이 아니기에 우리는 여기서 양봉이 다시 피벗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이 음봉이 베어 트랩이었다를 간주할 수 있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저희 지표 센세는 1년, 2년, 3년 이상 계속 갈 겁니다. 여기서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아까 설명드리던 쌍피벗으로 리테스트 구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벗 2개가 나온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여러 번 나온 구간, 총 4번 가량이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 또한 이 구간은 많지만 이 구간이 없어서 좀 아쉬운, 하지만 리테스트가 많고 한쪽 구간의 거래량이 많기에 충분히 성립이 됩니다.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규칙을 완벽히 이해하신다면 정말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겠죠. 만약 여기서 리테스트를 하지 못하고 내려와서 복마감을 이 구간에서 한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손절하면 돼요. 그렇지만 기대값이 훨씬 높잖아요. 이게 손익비고 이게 트레이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이 피벗만 봐서도 강한 피벗인지 정확히 분석하긴 어려워요. 어떤 피벗은 쉽게 뚫리고 어떤 피벗은 절대 안 뚫리거든요. 근데 그 디테일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도 있지만 더 정확한 건 아까 설명드린 볼륨 프로파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볼륨 프로파일과 피벗 포인트를 배우셨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개를 실전에서 쓰려면 너무 복잡해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첫 번째, 픽시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 추가, POC 확인하고 VAH, VAL 확인하고, 두 번째 피벗 포인트 하이로우를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POC 구간이랑 이 VAH랑 VAL이랑 일일이 수동으로 계산한 다음에 이 피벗이 어느 볼륨 프로파일 구간에 있나, 그 구간에 또 거래량은 얼마나 있나, 이런 것들을 또 전체 대비 몇 프로나 되나, 이거를 매일 정밀하게 보는데 아침에 30분씩 걸렸습니다. 솔직히 지치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거 자동화하면 안 될까? 한 번에 다 보여주면 안 될까? 그렇게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DNPOC 레벨입니다. 첫 번째, 볼륨 프로파일의 자동화입니다. 왼쪽에 이 곡선 보이시죠? 이게 볼륨 프로파일이에요. 설정에 가시면 이렇게 기간 설정을 할 수 있고 해상도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POC도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 보세요. 이 가로선이 이게 POC 최대 거래량 가격이에요. 그리고 POC 라벨이 이렇게 떠 있어요. 거래량 22.29만. 그리고 색깔이 또 바뀌어요. 이렇게 청록색으로 지금처럼 나와 있으면 이 구간에서 매수 거래량이 더 많았던 거고, 만약 적갈색으로 바꾼다면 이 구간에서 매도 거래량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델타 분석입니다. 두 번째, 피벗 그리고 점유율 자동 계산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일반 피벗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선만 그어줘요. 제 지표는 라벨에 이렇게 점유율과 거래량이 표기됩니다. 여기서 점유율이라는 뭐냐면 이 피벗 가격대의 거래량이 전체 구간 최대 거래량 대비 몇 %인지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이 구간 같은 경우 점유율이 75.5%라는 거예요. 75.5%면 이 가격대에 엄청난 거래량이 쌓여 있다라는 거고,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걸 수동으로 일일이 계산하면서 어느 구간이 주요 구간인지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거래량 필터링 기능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2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점유율이 20% 미만인 피벗은 아예 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약한 피벗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트가 깔끔해져요. 이렇게 중요한 피벗들만 보입니다. 여기서 더욱더 신뢰도를 나타내고 싶으면 이 필터를 높이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2024년 10월에 이걸로 약한 피벗 신호 12개를 걸러냈고 5번의 손실을 피했어요. 네 번째, 롱숏 유리 신호 자동 발생입니다. 이게 진짜 킬러 기능이에요. 차트를 보면 이런 롱유리, 숏유리 같은 이런 라벨들이 자동으로 떠요. 예를 들어서 롱유리라는 건 상단 피벗 돌파 마감까지 되었던 거고, 즉 종가가 상단 피벗 위로 마감이 되었을 때 이런 신호가 나와요. 그 말은 즉슨 그 피벗이 점유율이 높고 롱 진입 신호라는 의미이죠. 숏유리도 동일해요. 종가가 하단 피벗 아래로 마감이 되었다는 거고 그 피벗의 점유율이 높다는 거예요. 즉 숏 진입 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숏유리 상단 피벗 꼬리 반전, 이렇게 나오는 건 고가의 피벗은 터치했지만 종가는 이렇게 피벗 아래로 복마감을 했을 때 나와요. 즉 유동성 수입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도 매우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모든 기능이 이 하나에 담긴 거예요. 여기 해설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받아보셔서 읽어보시면 되시고, 이제 실전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2024년 11월쯤에 제가 거래했던 구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POC 최대 거래량 가격은 33.56만으로 이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렇게 점유율이 가장 많은 애가 지금 얘거든요. 90%가량. 이 구간을 지켜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53%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POC 레벨들에서 분할 매집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차 매집을 하고 여기서 2차 매집을 하고 여기서 3차 매집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로 이탈해서 복마감하면 손절하면 되고,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롱 추세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상단 피벗들은 계속 뚫리고 있어요. 이 피벗이 뚫려서 롱유리 마감 나오고 피벗 꼬리 반전되면서 다시 조정 오고, 여기도 뚫리면서 다시 롱유리가 나오고, 다시 여기서 유동성 수입하면서 약간 조정이 오고, 이거 하나로 단타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죠. 숏유리 나와서 꼬리 반전시켜서 내려가고. 하지만 좀 더 넓은 추세로 보면 이 상단 피벗을 완전히 복마감하면서 잡아먹는 패턴이 2번 나왔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단 피벗은 잡아먹힌 게 없죠. 그렇다는 건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아직 롱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롱 유리를 판단하고 여기서 분할 매집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볼게요. 여기서 한 번 더 하단 피벗이 나오면서 이 점유율과 거래량들이 이 구간에 쌓였죠. 이 구간을 이제 상단 돌파하면서 롱유리가 한 번 더 나오고, 이럴 경우는 추가 상승 여지도 커요.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추가 상승이 나왔고, 이게 변동폭 8% 구간에 스윙으로 따져도 엄청나게 큰 수익 구간이에요. 그리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도 피벗이 나오며 지금 상단의 피벗은 다 복마감을 하였고 하단의 피벗들만 쌓여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서 하단 피벗이 한 번 더 나왔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포지션을 길게 들고 있다면 다음에 우리가 브레이크 이븐, 즉 본절 마감으로 두어야 될 구간은 이 구간 하방으로 온다면 우리가 그냥 전량 익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 하나 지표로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매물대, POC, 피벗이란 게 매우 중요해요. 또 여기서 상단 피벗들을 얘가 돌파하면서 올랐잖아요. 하지만 이 피벗을 다시 내려가면서 숏이 유리하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맥락상 봤을 때 이게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즉 이제부터는 숏에 대한 염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숏 유리가 오랜만에 나오고부터 원래 추세 흐름대로라면 상단 피벗을 이렇게 돌파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나옴으로써 우리는 이제 추세가 꺾일 수도 있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고 더 내려와 버렸잖아요. 결국 POC 하반까지 내려왔죠. 구독자님들, 제가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솔직히 지표가 다 알려줬잖아요. 점유율도 이렇게 확인해줬지, 거래량도 확인해줬지, 델타도 확인해줬지, 신호도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하지. 제가 한 건 이걸 그냥 보고 파악하고 주요 구간에서 매매한 것 뿐이에요.
이 두 번째 사례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POC가 이 구간에 이렇게 설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을 주었다가 이내 금방 하락해서 포인트는 이 POC를 뚫고 이렇게 저항을 받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매도 압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숏 유리가 떴다는 것은 이 구간에 이미 피벗에 이탈하여 봉이 마감을 했던 거죠. 즉 이중적으로 숏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 지지 구간은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의 점유율은 29.6%, 약 30%가 약간 안 돼요. 즉 많은 점유율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더라도 약반등 후 다시 뚫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구간에서 이중 신호가 나왔고 POC라는 최대 매물대를 뚫렸기 때문에 어디가 더 가중치로 부여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하락을 하면서 아까와 반대되는 상황이 나왔어요. 여기서 숏율이 나오고 아까는 상단 피벗을 계속 뚫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단 피벗을 계속 뚫으면서 상단 피벗의 유동성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에 아직 한 번도 안 닿았죠.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다음에 롱을 생각할 때 상단 피벗이 나왔을 때 그 구간 위로 복마감이 나와서 롱유리가 한 번 나올 때 그때까지는 계속 숏만 보면 돼요. 얼마나 이게 간단합니까? 그러고 아까 설명드린 점유율이 약했던 구간도 바로 뚫렸잖아요. 그러고 이 구간들도 점유율이 약하니까 바로바로 뚫렸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에서 약간의 반등은 다 나왔어요. 약반등. 점유율은 약하지만 매물대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약반등이 나오고 다시 이내 추세대로 하락을 하는, 이런 걸 보면 초보자도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 색상이 어느 순간 저가로 바뀌었어요. 즉 매도가 우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원래는 영어로 표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한글로, 라벨도 전부 한글로. 얼마나 편합니까? 초보자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이어서 볼게요. 이제 롱유리가 나왔잖아요. 이때부터 우리가 숏에 대해서 조심을 하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그냥 뚫렸으니까 계속 오름숏을 하면 되겠지만 이게 나옴으로써 이제 헷갈려지는 거죠. 그러고 주요 구간인 POC 구간도 한번 뚫렸어요. 이건 더 나아가서 설명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FBG 구간에서 롱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패턴대로 제가 말씀드린 맥락하고 일치가 되잖아요. 주요 POC 구간 한번 뚫렸고 나서 그 후에 조정 구간이 킥타점이 될 수 있다.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게 초보자도 정말 빠르게 실력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진짜 제가 지표 센세잖아요. 선생님,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게 만든 지표예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난 1년간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셨나요? 저도 처음엔 못 냈어요. 맨날 손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볼륨 프로파일이 뭔지 몰랐어요. POC가 뭔지 몰랐습니다. 피벗 점유율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캔들 보고 RSI 보고 오 감에도네 롱, 하락 다이버전스네 숏, 상승 다이버전스네 롱, 이러다가 계좌가 다 털린 거예요. 즉 도구가 없었던 거예요. 기관들은 볼륨 보고 터미널에 월 2,000달러씩은 쓰고, 헤지펀드는 볼륨 프로파일 분석 시스템에 수천만 원을 쓰고, 저는요 무료 지표 몇 개 겹쳐놓고 감으로만 트레이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만들자, 기관급 도구를. 그런데 개인도 쓸 수 있게. 그렇게 몇 개월을 파인스크립트 제작자랑 머리를 싸매면서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이 DNPOC 레벨을 뭐 거의 수백 번 테스트하고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여기 하나에 들어있고, 구독자님들을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차트에 지표 추가한다. 끝. 신호 뜨면 그냥 확인하고 더 유리한 쪽에 진입하면 됩니다. 더 이상 수동 계산은 필요 없고 더 이상 복잡한 세팅도 필요 없어요. 클릭 한 번이면 이렇게 모든 게 보여요.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은 실전에서 검증이 됐습니다. 제가 2024년 하반기에 이 지표만으로 32번을 거래해서 26번을 성공했어요. 승률이 81.3%고 이게 손익비 1대 1.2 이상의 손익비도 좋은 시스템에서 81.3%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DNPOC 레벨의 힘입니다. 이 지표 하나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볼륨 프로파일 200바, 피벗 자동 탐지 기능, 점유율 자동 계산 및 표기, 거래량 필터링 20% 미만 제거, 롱숏 유리 신호 자동 발생, 델타 색상 자동 변경, 한국식 거래량 표기, 그러고 한글 라벨. 그런데 이렇게 힘든 게 만든 걸 왜 공개하냐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구독자.
구독자예요. 저는 유튜브로 무조건 성공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제 노력에 개발한 지표를 쓰고 여러분은 구독과 시청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구독자님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지표로 돈 벌 생각이 없어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구독. 그게 전부입니다. 거래소 가입하면 준다? 아닙니다. 바로 드려요. 뭐 월결제를 한다? 그런 거 없고 무료입니다. 무조건 구독자 인증하시고 댓글 다신 거 캡처하셔서 저희 카카오 채널로 그 사진을 캡처해서 메시지만 주세요. 바로 드립니다. 여러분, 트레이딩은 정보 게임이에요. 기관들이 이기는 이유는 더 좋은 도구를 쓰기 때문이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 도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료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 카카오 채널에 구독자 인증과 댓글 다신 내역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서 지표 등록 방법을 보내드릴 거예요. 더 이상 감으로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지표 센세의 지표를 받아서 이제 데이터로 트레이딩을 하세요. DNPOC 레벨과 함께 승리를 해봅시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